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제 삶에서 모아온 것들을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혹시 무슨 큰 사기라도 당한 건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가 하고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사람의 선택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구나, 나름의 이유와 가정이 있었구나 하고 공감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65살 평범한 한국의 할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도 하고 장사도 해보고 남편과 함께 아이 둘 키우느라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저 한 달 버티고 조금씩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지요. 남편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 한 채를 마련했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커서 제 품을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은퇴를 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애는 처음 은퇴했을 때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안 가득 쌓여있는 물건들, 다락방에 박스채로 쌓인 아이들 교과서와 옷가지, 장식장에 빼곡히 꽂힌 그릇과 기념품들, 그리고 대출 갚느라 허리 휘던 시절 겨우겨우 모아둔 보험 서류와 적금 통장들까지, 마치 제 삶이 그 안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원래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하면서 쌓아두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제 거실을 둘러보니 내가 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행복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이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물건들을 지켜주느라 인생을 다 써버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입원하면서 느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결국 필요한 건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하구나. 병원에 누워 있으니 집에 가득 쌓인 물건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짐들을 다 정리해야 하는 건 아이들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고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정리하자. 지금 싹 다 팔아버리자. 애는 처음 이 결심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반응은 참 다양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왜 그래요? 그냥 두세요. 집도 집인데 그 물건들도 다 엄마 인생이에요 하고 말렸습니다. 작은 딸은 오히려 엄마 잘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 자주 했거든요. 엄마가 먼저 정리해두면 나중에 저희가 편해요 하고 찬성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한 듯 말했지요. 내 맘대로 해. 나야 뭐 상관없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 뒤에는 조금의 서운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물건들 속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추억도 함께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게 단순히 짐 정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일은 아닐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며칠 밤을 고민하고 나니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살아온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그 기억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포함해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집은 팔고 작은 전세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물건들도 중고거래 앱에 올리고 필요 없는 건 다 내다 팔고 진짜 쓰지 않는 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정말 팔아도 될까? 이거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하나 둘 정리하기 시작하니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더군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애는 첫 번째로 팔았던 건 제 혼수 그릇 세트였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고급 도자기 세트였는데 사실 평생 몇 번 쓰지도 않았습니다. 늘 장식장 안에 모셔두기만 했지요. 그걸 팔면서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릇을 받아간 젊은 부부가 너무 기뻐하는 걸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가 쓰지 못했던 걸 누군가가 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애는 이렇게 하나 둘씩 정리를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도 팔고 아이들 책장도 정리하고 제 옷들도 필요한 것 몇 벌만 남기고 다 내놨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미쳤냐? 그거 다 팔면 나중에 후회한다 하고 말렸지요.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이 더 편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 애는 사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물건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보금자리였거든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과 다투고 화해하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은 저를 올가매는 족쇄 같기도 했습니다. 대출, 관리비, 수리비 돈도 돈이지만 집에 매여 있다는 생각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도 팔자. 내가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잡고 있는 거니까. 애넨이 결정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미쳤냐?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래? 그 말이 저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보,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야. 우리가 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 나는 더 이상 집에 묶여 있고 싶지 않아.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어. 내가 살고 싶을 때 살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좋아.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